중국의 성장이 정말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은 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보면서 지원금을 뿌린 덕분에 가계의 초과 저축이 2조 달러까지 늘었었거든요. 그렇게 늘었다가 올해 4, 5월쯤에 모두 소진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2,100억 달러까지 초과 저축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지금 신용카드 크레딧 밸런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얼마나 중독이 돼야지 신용카드로까지 이렇게까지 계속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 성장이 민간 주도로 견조하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 침체 이후로는 천천히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초과 저축이 아주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여태까지의 침체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한 걸로 이슈가 또 많이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포로를 잡았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돌고 있어요. 와, 한국어 수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싶은 게 또 웃긴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됐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를 넘어간 게 이제 쿠르스크 주에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군을 다시 몰아내기 위해서 북한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고, 사망한 북한군도 꽤나 많고 탈영을 한 북한군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폭격해야 됩니다. 폭격해서 다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개인톡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그거를 또 확대해가지고 찍은 거야. 찍어가지고 이제 퍼졌는데, 그 퍼진 거를 이제 야당 측에서는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정신 나갔냐? 우리 국민 전쟁터에 몰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야, 북한은 우리의 적인데 당연히 이게 맞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인이 또 지들끼리 싸우기 열심히 또 바쁩니다. 참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무역 수지는 81 빌리언이 나오게 됐고, 한국의 고용 지표는 2.5% 실업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마냥 좋으냐 하면, 우리나라가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36시간 이하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거를 봤을 때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거는 보통 알바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일자리가 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65세 일자리는 또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남자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건전하냐 하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밀린 덕분에 8월까지도 M2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2.1 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GDP가 이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하는 말로는 이변이 없는 게 이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5% 미만으로 성장을 했던 적이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올해 5% 성장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코로나라는 이변으로 인해서 5% 성장을 못했다면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변이 없는 상황인데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무 이변이 없는 상황인데도 5% 성장을 못한다? 이건 되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5% 성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는요, 중국은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와 지방 부채를 합치면 300% 가까이 됩니다. 원래 이제 정부가 부채를 갚는 거는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는 갚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녹이냐면, 성장을 더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화폐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부채를 녹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빚은 갚으면 바보입니다. 개인들이나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꽤나 높다 보니까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5% 정도 성장을 해줘야지 부채를 녹일 수 있다 정도가 되는데, 최근의 모습들이 5%가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이러면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계속 고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중국 인민은행이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성장에 대한 전망조차도 떨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 지준율 인하도 계속 해오던 중에 또 LPR 금리도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로 낮아지게 됐고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 미국의 원유 재고는 5.4 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GDP가 엄청난 쇼크가 나왔습니다. 0.5% 정도는 분기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0.1%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연율로도 봐도 2%는 성장할 줄 알았는데 1.5%밖에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4분기에 2% 성장이 가능하냐? 요 얘기조차도 좀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 2%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 분기 성장이 0.56%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3번 이슈에서 좀 드릴 거고요.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7K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 정말 많습니다. 일자리 지표랑 뭐 GDP, CPI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야 되고요. 미국의 PCE 물가도 있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그리고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요한 지표로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비제조업 심리지수, 경상수지,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또 이때 대선 결과가 나오겠죠.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